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이수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입사 지원과 관련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상식, 이른바 게임의 룰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력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설명드렸듯이 성공적인 취업을 하려면 구인과 구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거시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인 구직은 전형적인 양면 시장입니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상대방, 즉 고용주나 기업이 무슨 필요가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일자리를 구하는 분들이 기업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는지 능력을 갖춰야 하며, 이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증거에 기초해서 기업에게 어필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 어필의 수단으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인터뷰 등이 있겠습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 즉 기업의 니즈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채용을 하려는 기업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는 것과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필요로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별 특수성과 관련해서는 그 기업 전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과 기업이 공고한 특정 포지션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으로 나눌 수 있지요. 많은 경우에는 구인 공고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공고문은 6월 4일 방송에서 보여드린 예입니다. 앞부분에는 공고를 낸 부서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죠. 즉,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면 해당 부서, 나아가서는 기업 전체에서 필요로 하는 니즈를 알 수 있습니다. 구인 공고와 관련된 포지션에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능력은 보통 자격 요건으로 제시합니다. 이 해당 기술들 중에서 본인이 어떤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시면 됩니다. 관련해서 제가 자주 보는 오류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위에서 만나는 학생들 중에서 구직이 마치 대학 입시와 같다고 생각을 하셔서 점수를 잘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수가 IQ든 학점이든 자격증이든 뭐든 간에 말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구인 구직이라는 게임은 상대방이 원하는 기술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노벨상이나 올림픽 금메달 같은 최고의 스펙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기업의 니즈와 맞지가 않는다면 본인이 좋은 대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학점이 높다고 해서 취직이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채용과 관련해서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단기 계약직이 아니라면 해당 기업에 최소 1년은 근무할 열의와 인내력이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한국의 대기업조차도 1년 미만의 조기 퇴사자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업으로서는 조기 퇴사는 막대한 손실인데, 그 이유는 채용과 관련해서 아주 높은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채용 이후 기본 훈련을 거쳐 업무에 투입해서 제대로 일을 하려면 대략 1년 정도는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즉 1년 동안 투자만 하다가 끝난다는 얘기죠. 관련해서 생각해 볼 점입니다. 본인이 공고된 포지션에 비해서 스펙이 아주 높은 경우입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훌륭한 인재가 지원을 하니 반드시 합격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채용자 입장에서는 본인 회사에 별로 열의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미국의 인사 담당자들을 조사한 최근 논문에 따르면 실제 인사 담당자들이 스펙이 너무 좋은 사람들보다는 스펙이 적당한 사람들을 선호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정 기업의 포지션이 아니더라도 관련된 산업과 직군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투자를 해왔는지입니다. 즉,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을 하려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른바 뜨내기인지를 구분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너무나도 다채로운 관심과 경험을 갖고 계신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기업들이 뽑는 포지션은 특정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입사 지원자가 이런저런 활동과 경험을 자파점식으로 쌓았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해당 분야에 관심이 별로 없으면서 그냥 지원했던 경우거나, 아니면 집중력이나 관심의 지속성이 짧아서 하나의 일을 진중하게 해내지 못하는 사람이나 이겠죠. 두 경우 모두 기업의 입장에서는 선호하기 힘든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해당 기업에서 동료, 상사, 부하 직원 또는 관련 부서의 직원들과 협업해서 결과를 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떨어지거나
갈등 관계를 잘 조절하지 못하거나 위기 상황에서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폭발해버리는 경우에는 곤란하겠죠. 관련해서 스펙이 너무 화려하거나 성장 배경이 너무 튀는 경우는 이런 협업 관계 부분에 있어서 고용주가 우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 이른바 온화하다는 평가를 받는 성격은 이른바 사적인 관계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격이죠. 그러나 업무와 관련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생활에서는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 부서, 기업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온화하다는 성격이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설득하는 능력이 모자라서 받는 평가라면 이건 곤란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본인이 속한 조직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관련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되니까요. 요약하자면 기업이 본인들이 원하는 인재를 판별해내는 방안으로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서류 전형, 인터뷰 등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무엇인지, 기업이 회피하고 싶어하는 위험이 무엇인지를 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제 이력서 작성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이력서는 주어진 형식이 있어서 형식에 맞게 채우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진 않죠. 그렇지만 여기에도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학교 이름이나 학위 과정 등에 있어서 상대방의 오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을 쓰면 안 됩니다. 경력과 관련해서는 고용주가 누구고 어떤 직책으로 어떠한 업무를 했는지 정확하게 기술합니다. 제가 자주 보는 경우는 단기 인턴으로 근무한 경력을 기록하면서 마치 본인이 그 업무의 담당자인 것처럼 기술하는 경우입니다. 거의 대부분 단기 인턴은 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단순 업무를 하죠. 관련 업무가 무엇이고 이를 돕기 위한 역할을 했다고 기술하셔야 합니다. 부정확한 기술 혹은 거짓말에 기초한 기술은 그 자체로 법적인 귀책 사유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채용이 취소되죠. 법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정확한 현실 인식이 안 되는 사람에게 계약이나 대고객 업무 같은 중요한 일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관련해서 이력서 작성에 있어서 맞춤법, 서식의 일관성을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탈자가 나오거나 줄간격이 안 맞거나 들여쓰기가 일정하지 않은 문서를 보면 지원자가 꼼꼼한 성격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죠. 문서 작업도 믿고 맡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고용을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는 모든 경력이나 정보를 다 쓸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해당 기업에서 해당 포지션에서 관심이 있을 것 같은 경력을 뽑아서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경력을 쓰는데 시간적으로 빈 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교를 졸업하신 분이나 취업 때문에 졸업을 미루시는 경우 둘 다 이에 해당됩니다. 취업이 좀 어려워서 경력이 비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럴 때는 자원봉사나 대학원 등록,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록 등 회사 입장에서 볼 때 도움이 될 것 같은 활동으로 시간을 꼭 메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